안녕하세요. 자, 중3 학생들 대상으로 고등 선행 강의를 진행할 다원수학 목동관 최민근입니다. 자, 일단 제 프로필 간단하게 보시면서 좀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월수금반 그리고 화토반 두 개 반을 진행을 할 건데 그 커리큘럼 소개에 앞서서 먼저 좀 중요한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행학습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선행학습의 수단과 목적을 분명히 하였는가? 이 부분이죠. 선행학습이 무조건 좋은 거냐 아니면 나쁜 거냐 라고 묻는 거는 질문이 잘못됐어요. 대신에 선행학습의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잘된 거를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적과 수단, 그러니까 좀 무분별하지 않은 좀 올바르게 된 선행학습의 경우 아주 좋죠.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위와 같은 일은 무슨 일이냐면은 작년 수능까지 해서 최근 4개년 수능 등급 컷이죠. 이제 가형, 나형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저기 맨 끝에 보시면은 미적분과 확통, 그러니까 문이과대로 이제 색깔별로 구분을 해놨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2등급, 3등급 전부 다 등급 컷이 내려가고 있죠. 자, 내려가는 폭을 좀 보세요. 자, 보시면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수능의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의 수준은 왜 그렇게 점점 낮아지고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무분별한 선행학습 때문에 학생들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무분별한 선행학습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선행학습의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과 수단을 어떻게 분명히 하느냐? 선행학습의 목적은요, 여러분, 어떤 과목을 먼저 배운다. 누가 더 빨리 배우느냐, 누가 더 많이 돌리느냐, 이게 아니고 학생의 수학적인 그릇을 키워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고1 수학, 고2 수학,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이런 것들을 점점 배우는 거, 그러니까 그 과목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거냐? 수단이 되겠죠. 수단이. 학생의 수학적인 역량, 수학적인 그릇을 키워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걸 보시면 될 거고, 역시 교육을 하는 입장과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 과목들이 선행학습의 수단이 되어야지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커리큘럼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월수금반 커리큘럼 되겠습니다. 월수금반 커리큘럼 그리고 화토반 커리큘럼 따로따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큰 차이는 없어요. 자, 큰 차이는 없고 커리큘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은 뭐 캡처를 하시거나 잠시 멈춰놓고 캡처를 하시거나 받아 적으시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월수금반 커리큘럼 그리고 이게 화토반 커리큘럼 되겠습니다. 자, 두 반의 차이는 뭐랄까 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은 월수금반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을 수원 실력으로 진행을 하고 화토반 같은 경우는 수투 실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수투까지 조금 더 자신 있는 학생은 화토반 수업을 들어도 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수투가 자신이 조금 없는 학생이 월수금반 수업을 들을 때 3월부터는 수투 실력을 듣지 않느냐? 이 부분은 보시면은 1, 2월에 수투 개념 기본 특강을 통해서 일단 개념 기본을 조금 쌓아두고 그 다음에 3월에 실력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다 안배가 되어 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목적 보시면은 월수금반 목적,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 능력의 확장. 화토반 목적,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 능력의 확장. 똑같이 써져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행학습의 목적을 분명히 한 수업을 한다.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도 앞으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지도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일일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월수금반, 화토반 공통적으로 표에서 두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신 대비는 2주씩만 합니다. 2주씩만. 왜? 왜 더 안 하느냐? 아이들이 이미 충분히 우수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원, 수투는 센 C 단계를 진행하지만 미적분은 센 C 단계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월수금반과 화토반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미적분 센 C 단계는요 킬러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미적분 킬러 문제를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킬러 문제 경험은 언제 하냐? 킬러 문제 경험 중요한 거 아니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럴 바에는 수원, 수투 킬러 문제를 수원, 수투 킬러 문제를 경험하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난이도에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킬러 문제에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수원, 수투 킬러를 다뤄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는 센 C 단계도 진행을 한다고 써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주기적인 서술형 테스트라고 써 있어요. 주기적인 서술형 테스트, 사실 이제 거의 매 시간마다 앞에 복습 테스트를 볼 건데 그 복습 테스트가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서술형 답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습니다. 다 읽고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런 학원 없죠? 네, 이런 학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좋으냐, 서술형이 왜 좋은지는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뭐 조금 뒤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서술형도 이제 같이 다뤄준다. 그 다음 매 시간 기하, 조합, 한 문항씩 과제를 부여하고 그거를 점검해준다. 수업 시간에 풀이해준다. 이건 왜 이러냐면요, 요즘 학생들이 너무 선행학습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 중학교 2학기 과정이죠. 보통 그 도형이나 그 경우의 수 파트가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너무 좀 실력이 떨어져요. 네, 너무 심합니다. 그 경향이, 그런 경향성이 너무 심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고등수학에도 평면 도형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비율은 낮죠. 하지만 아예 안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긴 나와요. 자, 그런데 보통의 학생들은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문제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요. 어려운 문제. 왜? 도형이 들어갔으니까.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왜? 경우의 수 확률이 들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색다른 단원이 됩니다. 그 학생들한테는. 하지만 중학교 2학기 과정까지 좀 심화 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 문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편안한 문제. 왜?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저의 목적은 학생들을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로 만들어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터디 카페 이제 당연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저한테 직접 질문해서도 가능합니다. 단 가능한 시간은 이제 적혀있는 요일에 적혀있는 시간에만 이제 저한테 직접 질문 해소를 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면 그 시간 외에는 이제 혼자 자습하는 건 가능하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수 있겠고요. 화토반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찬가지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반 색과 메리트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00% 이해를 요구한다. 문답식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업 시간 내내 묻고 답하고 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개념을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제가 학생들 레벨별로 이제 적절한 질문을 던집니다. 꽤 자주 던져요. 자, 그랬을 때 학생이 답을 하고 못하고, 그리고 답을 어떻게 하고, 어떤 대답을 어떻게 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 학생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 학생은 이해도가 살짝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바로 직접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데에도 들어갈 거고, 학부모님들과 이제 피드백을 할 때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수학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점수를 따는 과목이잖아요. 점수를 어떻게 따죠? 정답을 맞춰내야 되죠. 정답을. 자, 정답을 맞추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걸 풀어서 맞춘 거. 두 번째, 할 수 없는 걸 틀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를 풀어서 맞출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를 풀어서 맞출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맞췄던 거를 다시 맞추는 건 쉬워요. 그런데 몰라서 틀렸던 거, 자기가 부족해서 틀렸던 거를 다음번에 맞출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거는 말이 쉽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평소 공부법부터
평소 수학 공부법부터 그런 식으로 손을 봐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 선행학습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자기 뭐 수원 몇 바퀴 했어요, 수투 몇 바퀴 했어요, 뭐 실력 정석까지 봤어요, 일품 봤어요, 블랙라벨 봤어요 하는데 정말 보기만 했더라고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죠. 문제 딱 주면은 잘 못 풀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배운 내용은 무조건 잊지 말아야 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뭐 종종 이야기하는 편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제 배운 내용 오늘 까먹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학생들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나오지 않도록 좀 공부를 시키겠다. 자세를 잡아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다양한 접근법과 해법 당연히 존중하죠. 당연히 수학의 풀이법이 하나밖에 없는 문제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양한 접근법과 해법을 학생들한테도 소개를 시켜줌으로써 학생들의 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무기를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당연히 어떤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손을 대볼 수 있는 방향성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경우의 수, 확률도 좀 올라가겠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첨삭으로. 자, 서술형 테스트를 보고 제가 채점을 하고 점검을 하면은요, 뭐가 바로 나오냐면은, 아, 이 학생이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 학생이 얼만큼 알고 있구나. 이 학생이 거의 다 아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있구나. 이 학생은 이 개념이 살짝 약하구나. 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정말 학생을 낱낱이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가르치는 입장, 그리고 배우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리고 심지어 논리의 연계도 이제 실력이 올라요. 논리의 연계에 대해서. 논리의 연결이 뭐랄까, 좀 더 끈끈해진다고 할까요? 단단해지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술형이라는 거는 한 줄 넘어갈 때마다 아, 이해되고 끄덕끄덕 하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그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써야 되려면요, 결국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논리가 착착착착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을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주문을 할 것이고, 이제 학생들은 결국에는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능력자가 될 겁니다. 사실 요즘 서술형,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서술형에 대한 중요도는 사실 적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결코 적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실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제대로 손을 봐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자, 뭐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직접 어떤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도구, 어떤 툴을 이용해서 계산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라이브로 좀 볼 수 있다는 거, 뭐 흔치 않은 기회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위에 노란색 글씨는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자, 국내 탑레벨, 뭐 그죠?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은 뭐 아까 제 프로필 소개도 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걸 학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로 과장을 조금 보태서 학생들 앞으로 저만한 선생 못 만납니다. 네. 그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직접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요. 수학을 직접 공부를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이 가려면, 정말 어나더 레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평소에 수학 문제를 접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겠다. 네. 그 다음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주려고 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성적을 위한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실력을 위한 공부를 시키는 게 제 목적이에요. 사실은 성적을 위한 공부를 시키는 거는 뭐 어머님들도 다 알고 있고 학생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정말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건. 하지만 공부를 시켰을 때 그 학생의 실력을 키울 수 있다, 실력을 끄집어낼 수 있다, 끌어올릴 수 있다,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저만이 할 수 있는 수업을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이제 얘기는 끝났고요. 하나,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강에 대해서. 자, 제가 소개시켜드릴 특강은요, 1월, 2월에 펼쳐질 수2
개념 기본 특강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특강의 수업 대상은요, 이제 보시면 월수금방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수투 실력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수투의 어떤 기본기를 쌓아놓자 라는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는 그 목적에 맞는 학생들이 들어오면 되겠죠. 뭐 솔직히 이 월수금반 학생들 중에 아, 난 수투?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학생들 안 들어도 됩니다. 필수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이 특강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수업 방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수업 방식. 자, 거기에 앞서 일단 교재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시중 문제집 개념서 한 권입니다. 개념서 한 권. 그리고 이제 숙제라든지 뭐 아이들 점검하기 위해서는 프린트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프린트는 그냥 아무거나 제가 던져주는 게 아니고 그 시중 교재로 이제 수업을 진행했을 때 이제 학생이 집에 가서 그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 책으로 공부를 했을 때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만 중요한 유형들을 직접 제가 골라서 제작한 프린트예요. 자, 그러니까는 뭐 숙제까지 다 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뭐 난이도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마찬가지 양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당한 양을 줄 거예요. 적당한 양을. 자, 그러면은 수업 내용이 도대체 어떻길래? 개념 설명과 문제풀이가 거의 반반으로 이루어져요. 반반으로. 자, 그 얘기가 뭐냐? 제가 이제 개념을 설명해 주겠죠. 개념을 설명해 주고 이제 예제를 통해서 이제 그 개념이 실제 문제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소개를 해 주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그 아래 그 해당 유형에 관한 문제들을 직접 풀게 합니다. 수업 시간에요. 수업 시간에 풀게 해주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점검하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은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거 너무 뭐 문제 푸는데 시간을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라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은 뭐 학생들이 뭐 문제를 못 풀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저희 이 수업을 들을 정도면은요 그런 문제들 학생들이 못 풀 리는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못 풀 것 같으면 제가 봐줘요. 돌아다니면서 제가 봐줍니다. 그리고 힌트를 주겠죠. 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요 제 목적은 이거예요. 제 목적은 학생이 학원에 오기 전과 이제 학원에서 집에 갈 때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학생이 그냥 강사가 앞에서 떠드는 수업만 들으면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 강사가 앞에서 떠든 만큼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좋겠냐마는 실제로 그러지 않잖아요. 직접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려면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직접.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매우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 제 수업을 들음으로써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영역이 커지는 거를 바라고 있고 그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업 구성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뭐 살짝 반감은 가지실 수 있겠지만 이 특강을 듣게 했을 때 절대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매우 쾌적한 수업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수업 올해 이제 하반기에도 했었고요. 자,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상 수업 소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